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연결하겠습니다. 이용주 특파원, 금리 인상폭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연준이 예상대로 강화된 조치를 내놨어요. 네,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전에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월가에 퍼졌었는데요. 예상대로 금리 인상폭은 0.75%포인트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3/4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건 이른바 거인의 발걸음, 자이언트 스텝으로 불리는데요. 이는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강력한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0.75에서 1% 수준이었던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2%로 올렸습니다. 이 특파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정책 변화가 최악의 인플레이션 때문일 텐데 기자회견에서도 인플레이션 논의가 집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견 시작에 앞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먼저 전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at the Fed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We'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do so.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파월 의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과 중국의 코로나 사태 악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단을 통해 2%대 인플레이션이란 목표를 강력하게 약속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예고한 대로 다음 금리 인상에도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파월 의장은 0.75%포인트 인상이 흔한 일은 아니라면서도 다음 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Clearly, today's 75 basis point increase is an unusually large one.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이번에 왜 1%포인트 인상이 아니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인플레이션 변화 상황을 고려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접어들면 중형 아파트의 대출 월 상환액만 291만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앱 직방의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 금리가 연 7%로 오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서울 아파트의 월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TV 상한선까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서울 아파트의 월 평균 대출 상환액은 지난 4월 기준 84제곱미터는 209만 원이었는데요. 금리가 4%에서 7%로 상승하면 월 상환액은 291만 원으로 82만 원이 늘어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419만 원 정도니까 소득의 70%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 가계대출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그래도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대출 이자 부담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최대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2년 차 워킹맘. 작년 6월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13억 원 주고 샀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택담보대출 4억 3천만 원, 신용대출 1억 7천만 원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부부 맞벌이 수입은 한 달 850만 원, 대출이자만 300만 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아이 교육비 150만 원, 아이 봐주시는 부모님께 100만 원, 보험료, 관리비, 가스비 100만 원, 생활비, 식료품비, 외식비까지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사이 신용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자가 납입이 안 됐다. 나는 충분하게 남겨놨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자를 막는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인데 그게 다음 달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 맞죠. 배달앱은 평소 쓰던 거에 30-40%로 줄어든 거 같고. 또 냉장고가 벌써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59조 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이자 부담은 3조 원씩 늘어납니다. 벌써 5번이나 금리를 올렸으니까 늘어난 이자 부담은 15조 원. 대출 짠 사람당 8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최소 50만 원 정도는 이자가 더 나가는 거거든요. 애들이 한참 클 나이라서 다른 항목을 줄일 수도 없고. 이자 부담만 커진 게 아닙니다.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서 집집마다 식비 지출도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사도 보통 10만 원 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되긴 해요. 다른 건 줄일 수 있는데 이제 식비는 줄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란 생각에 한 개 살 거 2-3개씩 사기도 합니다. 지금 올리브유 하나하고 포도씨를 2개를 살 생각이고요. 조금 비축을 해놓으려고 그러는 편이에요. 왜요? 자꾸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한국은행은 올해 금리를 최소 2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도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저래 적자에 허덕이는 집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청약 불패라고 불리던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는 등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선 일반 분양으로 328가구를 모집했는데요. 당첨자의 42%인 139가구가 계약을 대거 포기했습니다. 애초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져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달라진 분위기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64대1이 넘었는데 올해 들어 한 자리 경쟁률로 급락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도 17.3대1에서 9.2대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